안녕하세요, 나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일했던 한국인 유학생 워홀로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은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단순하죠.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주신 분들도 그걸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이고 그 외국어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한다. 어떤 기준과 목표가 없다면 마음을 다잡기 힘들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업무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일본어 어휘, 단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수단으로서 제가 실제로 업무 중에 주고받는 비즈니스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영상의 참고사항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어를 가르쳐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휘나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생각이에요. 이번 영상의 목표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일본어가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어느 기준점을 제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메일의 전체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는 외부업체의 메일을 이용할 생각이니까 고유명사나 수치는 당연히 바꿀 생각이지만 어휘, 문법, 표현 등은 전혀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메일을 읽어서 이해하는 데 실패하셨다면 잘 들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끝부분에 한국어 해석을 덧붙이겠지만 그 해석도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메일의 내용을 요약만 해두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즈니스 메일의 전체 문장 보여드릴게요.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마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어렵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비즈니스 메일을 하루에 적게는 3건에서 4건, 많게는 10건 이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즈니스 메일의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누자면 이 메일은 하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표현이나 한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메일에 대한 업무 또한 점장의 업무라기보다는 일반 평사원, 점포사원의 업무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업무 중에는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지만 친구들과의 일상의 회화에서는 접하기 힘든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이 메일의 내용을 10초 안에 파악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귀로 들어보겠습니다. 메일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株式会社ナックンカンパニーご担当者様、いつも大変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リクルーティングソリューションオリです。次回の掲載スケジュールのお知らせでご連絡いたしました。お時間あるときにご確認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次回掲載スケジュール、3月22日月曜日10時発注締め切り、3月25日木曜日15時原稿修正締め切り、3月29日月曜日掲載開始。上記スケジュールにてご掲載ご希望の場合、下記発注入力フォームより発注申請をお願いします。発注入力フォームより発注申請をいただき、本部承認が下りたご発注より、上記最短発行日で原稿の準備を進めてまいります。最新の受給手当一覧は、下記 URL よりご確認ください。本件についてご不明な点などございましたら、ご遠慮なくお尋ねくださいませ。以上です。ご確認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リモートワーク中につき出社しておりません。電話は下記番号におかけいただきますと幸いです。 어떠셨어요? 들어서 한 번에 이해가 되셨다면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청해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독해도 청해도 100% 이해할 수 없었다면 아직은 일본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절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7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JLPT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일은 신규 채용 공고를 위해 주고받는 업무 메일이고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마감일을 넘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규 채용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인원 부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현장의 일손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인원 부족에서 발생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우울증에 빠지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답장을 적어야 하는 메일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 공고의 원고를 읽어봤더니 시급이 잘못 적혀 있었다, 고용 조건이 잘못 적혀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외부 업체에 연락을 넣어서 수정 의뢰를 해야겠죠. 당연히 답장을 써야 합니다. 일본어로요. 단순히 친구에게 보내는 메일이 아니라 격과 식을 갖춘 비즈니스 메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서부터는 일본어 공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생활이 아닌 취업을 위한 일본어 레벨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하십니다. 저 JLPT 2급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저 1급 만점인데 이 정도면 괜찮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질문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질문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일본어 능력시험, 그러니까 JLPT의 가장 높은 급수는 N1입니다. 저도 이걸 2010년에 취득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JLPT N1의 합격 기준은 일본의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학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N1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일본 취업을 할 때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본 생활을 길게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N3든 N2든 N1이든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JLPT 시험의 급수는 정말 최소한의 증명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을 희망하시는 업종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일본인만큼 일본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인이 못하는 걸 했을 때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일본인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이겨야 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어입니다. 저는 업무상 정말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고 전화통화를 해야 하고 메일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생각보다 경어 표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한 일본어를 쓰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특히 면접 등의 사전 예약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심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경어 표현을 공부해 두실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이나 업무 중에 깔끔한 경어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 공부입니다. 한자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저는 한자를 깊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과연 일본 생활을 길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손으로 쓸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읽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레벨은 JLPT를 N1까지 공부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자는 일본인들도 어려워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한자 지식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외국인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일본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자 공부가 힘들다는 건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한자 공부는 일본어 실력도 늘리고 또 한국어 실력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일본어를 학습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화가 빨리 는다고 방심하지 말자. 일본어는 한국어 어순이 같고 비슷한 표현을 다수 가지고 있는 외국어입니다. 그렇게 단순 암기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 언어이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게임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회화나 청해 능력이 상당히 빠르게 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는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온다. 저는 제가 일본어를 잘한다고는 정말 진심으로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심 중에 진심이에요. 저는 그래도 점장, 에리어 매니저 겸직이라는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장의 업무는 단순히 종업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노동법과 세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때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손님의 집까지 찾아가서 직접 서재를 드리고 그 사후 보고서를 제작해야 합니다. 물론 전부 일본어로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본어가 어렵습니다. 일본어라는 외국어를 공부하고 회화 능력이 쑥쑥 늘어간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취업을 위해 일본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일상 회화가 되는 수준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일본인이 나를 위해서 쉬운 단어를 골라주고 말을 천천히 해주는 순간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외국어로 유명한 일본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본 취업자가 일본어 때문에 좌절하고 귀국하는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취업하시는 업종에 따라 요구받는 어학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종에 취업하신 분들은 다른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겠죠.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IT 업종이라면 독보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일본에서 일본어를 잘한다는 건 절대로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이 일본인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몸에 갖춰야 합니다. 막연하게 일본 생활은 하고 싶고 일본 취업이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세요. 회화 공부를 하신다면 일상 속에서의 잡담 수준이 아닌 업무 중에 즉흥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하셔야 하고, 독해를 공부하신다면 인터넷 뉴스 정도가 아닌 대학 논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장문을 공부하신다면 적어도 오늘 소개해드린 비즈니스 메일에 대한 답장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 단순히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본인이 있을 자리를 만들고 본인의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비즈니스 일본에 대한 영상도 혹시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료는 메일 통해 쌓여 있거든요. 매일매일 오는 게 비즈니스 메일에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일본어 학습에 대한 컨텐츠는 사실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공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 일본어만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주제로 일본어 장문을 해보고 싶어요. 일기나 수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